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로 인해 여러 가지 지금 논란들이 있고 있는데 가장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국립공원이 보호돼야 되는가를 이제 면적만 놓고도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국립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6.8%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6.8%라 그러면 생각보다 많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 면적은 또 해상 우리 바다를 포함한 면적이고 실제 육상에 지정된 면적은 5%도 채 되지 않는 현재 지정 면적을 가지고 있고 5%라도 보전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또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 안을 또 들여다보면 인위적 간섭이 없는 뭐 어떤 공원, 자연 보전지구나 특별 보호지역 같은 면적은 채 1%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에서 단 1%도 되지 않는 국립공원 안에 국립공원에 또 케이블카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많이 가지시는데 이 부분은 또 역사적으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애초에 이 국립공원은 현재는 자연공원법이라는 법 체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공원법에서 파생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공원이라고 하면 이제 유원지, 놀이시설들을 기반하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이 가지고 있던 시설을 고스란히 자연공원법으로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설들이 과거의 시설들이 현재 자연공원법에도 설치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억해보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설악산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설악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었는데 됐느냐, 이건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국립공원 안에서 삭도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2km로 딱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악산 예를 들면 오색에서 대천까지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색에서 대천까지가 약 4.7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부로 갈 수 있는 국립공원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부로 갈 수 있는 어떤 삭도 길이가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중간까지 가는 건 케이블카는 큰 의미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 삭도의 길이 제한을 2km에서 5km로 확대를 해주는 것이 바로 2010년도에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설치 범위를 이제 5km로 확장시켜 주면서 전국의 국립공원 어디서도 케이블카가 설치 가능한 근거를 환경부가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지리산 케이블카를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원래는 2015년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용하면서 내세웠던 근거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설악산을 운영해 보고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떤 경제적 문제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따져본 뒤에 그 뒤에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가 과연 이용 가능한 시설인지를 판단해 보자라는 근거로 설악산을 통과시켜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설악산 같은 경우는 공사 사업 한번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애초에 정부가 내세웠던 방침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문제가 바로 정치에서 시작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도 정치적인 어떤 선거나 이런 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법을 이렇게 유린하는 행태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이런 부분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정치적 분위기로 선거 때마다 공약화되면서 정부가 이런 정치의 행태들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다. 그리고 이 지리산 같은 경우도 잘 들여다보시면 본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취득할 것만 딱 얻고자 하는 지금 모양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짧게 이 부분만 덧붙이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강원도를 방문한 이후에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하고 싶은 지역에 케이블카를 더 허용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발언을 근거로 지금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 지역에서 6개 지자체에서 케이블카 신청을 별도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올 연말에 허용해 가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맥락을 두고 양양군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지금 우리 말고 6개를 더 만들어주면 우리가 과연 수익이 나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봐야지 왜 딴 데까지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허용해주면 어떡하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제 양양 오색 케이블카는 자기들한테 더 이상 정치적 양분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양군의 입장들을 굉장히 또 이제 등한시하면서 나머지 6개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또 활용 그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케이블카 사업이 설치 가능한 어떤 배경이 됐던 문제도 정치에서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정책 기조가 바뀐 부분들도 정치로 인해서 바뀌었고 또다시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국립공원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들도 정치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게 가장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 1967년에 공원법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될 때 도시공원에 들어가야 될 상당수의 시설이 자연공원에도 그대로 포함됨으로 해서 케이블카라는 운명이 있었고요. 2010년도에 기존의 2km였던 거리를 5km로 확대하면서 법 제도가 바뀌면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설악산과 같이 양양이라는 어떤 특수한 지역에 이런 지자체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2012년도 이후에 전국에 27개를 포함해서 41개의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는 이런 운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